내리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뉴스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내고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가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긴 이후에도 박원순 전 시장은 피해자인 젊은 여성에게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섹스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도 사실로 판명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진을 볼까요? 이게 박원순 시장이 트위터에 본인 스스로 올린 속옷 차림 사진인데,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2일에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남자 비서가 있습니다. 이 비서는 박원순 시장의 의전을 주로 담당했던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 비서 인사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박원순 시장한테 이렇게 강제로 섹스를 알려주겠다? 이런 이상한 문자를 받아서 너무나 심적인 고통이 컸던 바로 이 비서실 여직원의 상사이기도 한 남자 비서 공무원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여성인 이 아리따운 젊은 여성에게 박원순 시장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보내서 성추행을 했을 뿐 아니라 상사인 남자 직원 비서, 이 사람이 박원순 시장의 의전 주로 담당한 최측근 비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예 호텔에 데리고 가서 강제 성폭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3월 18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이분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 씨가 결국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즉, 작년 4.15 총선 국회의원 총선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당시 대선 후보로 강력한 주자로 인정됐던 박원순 시장의 미래도 영향을 굉장히 받으니까 4.15 총선 전날 굉장히 분위기가 뜨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비서실에서도 회식을 했었는데 이날 바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 가해자는 성추행만 했지 성폭행을 한 적은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즉, 조금 만진 거는 있어도 내가 무슨 뭐라고 할까요? 진짜 본격적으로 간음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정말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심한 행동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지난 18일에 열린 2심 첫 재판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겠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결국 본인이 세상 말라면 끝까지 갔다라고 할까요? 다 했다는 거죠.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물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던 인물이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동일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선시대의 악습 중에 악습이었던 조리돌림이 연상되네요. 조리돌림이 뭐냐면은 대감집에, 양반집에 예쁜 노비의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감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이 젊은 노비를 다 번갈아 가면서 방으로 불려들여서 강제 추행 성폭행을 한, 정말 우리나라의 악습 중에 악습이 바로 이 조리돌림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젊고 꿈 많은 여자 직원을 대상으로 박 시장과 그리고 박 시장의 오른팔 혹은 왼팔 역할을 했던 또 다른 남자 비서가 이렇게 조리돌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인권이 있습니까? 여기에 인권이 숨쉴 공간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바로 서울시청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기사 계속 보시면 현재 피해자 여성의 얼굴이 담긴 동영상과 실명, 전신 사진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상태여서 피해자는 평범하게 출근해서 주어진 일을 처리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퇴근해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보통의 삶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혹시라도 딸이 나쁜 맘을 먹을까봐 하루도 편히 잠을 자지 못한다. 즉, 피해자는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계속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모든 성폭행을 인정한 이 정 씨의
실명과 얼굴은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피해자는 신원이 다 인터넷에 공개돼서 아직까지도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어떻게 전혀 얼굴이나 이름이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 레인보우 리턴즈가 원래 실명, 사진 그냥 다 노출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모자이크를 하고 이름 일부를 지운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어떤 기자님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기자님이 정말 이제는 다 인정을 했으니까 실명, 얼굴 당연히 기사를 통해서 내려고 했는데 신문사에서 막았다는 거예요. 신문사에서 이거 만약 이대로 나가면은 박원순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고 그 박원순 지지자 중에 정말 정치 권력을 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신문사가 엄청난 후폭풍을 겪을 수 있으니까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기사가 반려가 됐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이거를 내주시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은 가려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탁을 받아들여서 내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약속대로, 기자님과 약속대로 일부 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왜 그렇게 부탁을 했냐면은 틀림없이 이 얼굴하고 실명이 나가면은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은 염한수 원장한테 이 사진이랑 이름 누구한테 받았냐 그러면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 기자님은 그날로 신문사에서 해고가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조선시대 악습적인 악습인 조리돌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못하냐는 거죠. 왜 피해자만 얼굴, 실명이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가해자는 조금도 얼굴, 실명의 일부라도 흔적조차 인터넷에 남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인권의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추구하던 인권의 현 주소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 얘기를 해볼게요. 목사님들 성 관련 이슈가 있으면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목사님 얼굴, 교회 이름, 실명 다 공개돼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세요. 여러분, 이미 본인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세력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자, 한국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들의 얼굴, 정체가 무엇인지 저는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019년 5월 8일 날 서울시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 행사를 반대한다. 서울광장에서 정말 동성애자들이 알몸 퍼레이드를 하고 온갖 남성 성기, 여성 성기 모양의 쿠키를 파는 등 너무나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현장이 벌어지니까 서울시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의 동성애 행사, 퀴어 행사를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를 2019년 5월 8일에 냈다라는 것이고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5년 서울시 내부 직원 대상 조사 결과 참여 인원의 약 66%가 퀴어 행사가 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죠. 긍정적인 인식은 22%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퀴어 행사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정말 미풍당속을 해친다. 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란성 혐오감을 주는 행위, 물품 판매, 과도한 소음 등 광장 사용 규칙 위반 및 검찰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결정에도 불구하고 4년간 계속 연력, 즉 위법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그것이 처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계속 열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누구로부터요? 박원순 서울시장 그 권한에 있는 이 세력들로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서울광장 퀴어 행사 때 떳떳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린광장 운영 시민위원회와 서울시는 광장 사용 규칙에 위반되는 퀴어 행사 사용 시청을 올해는 반드시 불수리해야 된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성소수자들의 행사로 필요하다면 청소년,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실내 체육관에서 여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대안책까지도 제시를 했는데 이런 성명서를 2019년 5월 서울시 공무원 17명이 냈다는 이유로 이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인권 담당관 산하의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이 성명서가 인권침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권 위반 살해집의 수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명서가 어디가 인권 침해를 했습니까? 이게 왜 인권 위반 살해집의 수록이 돼야 됩니까? 그뿐 아니라 혐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는 이런 얘기는 입에도 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나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서울시청에 있었던 정말 아리따고 젊고 꿈 많은 우리 딸입니다. 그 여성에 대한 조리돌림 성폭행에 대해서는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다루지도 못했던 이분들이 동성애 인권이라면서 여러분 벗고 다니는 게 인권입니까? 남성, 여성, 성기모왕의 쿠키를 돈 주고 팔면 인권이에요? 그것이 인권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반대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가 뭡니까? 법 다음이 조례입니다. 정말 뭐 법까지 바꾸겠다? 그리고 이 성명서를 인권 침해로 규정해서 인권 위반 살해집에 수록해서 인권 침해라고 기정사실을 하겠다? 혐오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서 향후 이런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은 다 잡아내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인권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재판이 4월 1일 날 열립니다. 4월 1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여러분, 박원순 시장은 돌아가셨고 사망하셨지만 박원순 시장 추종 세력은 여전히 서울시청 안에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이 4월 1일 또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할까요? 정말 기도해서 무조건 이 재판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월 7일 날 서울시장 선거를 합니다. 저는 어느 당을 찍자 그런 말이 아니고 어느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이 되신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서울시청 안에 뿌리 잡고 있는 박원순 반인권 세력들을, 추종들을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인권의 허위성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서울 시민들 과연 우리의 투표권을 어디에 행사하실지 다시 한번 올바른 기도와 판단을 부탁드리고 4월 1일 날 열리는 이 양심적인 서울시청 직원 17명의 재판을 꼭 기도로 중보기도로 도와주시기를 주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